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근본인데, 기본인데 몇몇 주요한 산업들 중에 근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찾아지는 주요 산업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뭐가? 신푸드가 전 세계에서 뭐와 같은? 끝까지 묶어주고 농업, 음식 가공, 음식 소매업 또는 음식 서비스와 같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찾아질 수 있는 주요한 산업들의 근본입니다. 음식이. 프로세싱은 가공이라는 뜻이고 리테일링은 소매업. 그래서 for millennia 끊어주고 밀레니엄 천년이란 뜻의 밀레니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수천년이라는 뜻이고요. 수천년 복수형이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초점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볼브드부터 페노메나까지 묶어주고 도주를 수식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후월이 생략된 걸로 볼 수 있고 음식과 관련된 뭐로서? 인간과 경제의 현상으로서 음식과 연관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생산, 보존, 유통, 가격 책정, 그리고 다른 관습적인 문제, 실용적인 문제들에 있었다. 인간이라면, 그리고 인간과 그 경제적인 요소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초점이 그걸 어떻게 생산할 거고, 보존할 거고, 어떻게 유통할 거고,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거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대요.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것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앞문장이고요. 아까 말했던 생산, 보존, 유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게 바뀌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음식이 이제 단지 그 삶의 필요성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서 레스토랑이 개발되고 음식이 남으니까 이제 보존하고 유통하고 이런 걸 넘어선 거죠. 그러한 필수성의 요소에서 넘어선 거죠, 음식이. 그래서 레스토랑이라는 게 개발되고요.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초기에. 하지만 결국 다른 국가에서 as a distinct institution distinct는 별개의, institution은 시설, 별개 시설로서 다른 국가에서도 제공을 하더라. offering, 제공하더라. 이거 끊어줄게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요. 제공을 하더라. 사람들에게 뭐를? 사람들에게 식사 선택권과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 그리고 뭐도 제공해요? The opportunity for socialization, 사교의 기회. 그 레스토랑에서 사교의 기회도 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더 훨씬 점점 더 좋은 분위기 또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음식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레스토랑의 라이즈, 상승은 결국 뭘 이끌었냐면 다이너는 식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식사하는 사람의 한 부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클래스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후부터 문장 끝까지고 다이너를 수식해요. 그들 스스로를 pride, 자랑하는
뭐에 대해서? 맛, 그리고 음식, 요리의 비평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한 부류까지 만들어냈다, 결국.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뭐 미슐랭 몇 개, 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음식이 필요성 이상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린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커리너리는 밑에 나와있죠? 요리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대요. 또는 in today's parlance, 용어로 나와있죠? parlance. 오늘날의 용어로 foodi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O-R B이고요. foodie는 미식가. 사바린의 더 잘 알려진 격언들 중에 하나는 saying은 격언이죠. 격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너가 무엇을 먹는지를 말해라. 너가 먹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음식이 그냥 먹는 걸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지까지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진 T가 괄호 안에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격언을 인용해왔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괄호를 붙이는 거는 인용을 했고 원문에는 이 T가 대문자로 있었는데 인용을 하면서 소문자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원문에는 대문자 T였다라는 뭐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핵심 문장 말고 핵심 문장 쫓기 좀 힘들고 이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밑에 답 2번으로 하겠습니다.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서 음식 문화의 보상.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거 답은 3번이고 변화인데 친밀함의 정도의 변화는 그것은 있으면 친밀함이라는 뜻이죠. 친밀함의 정도의 변화는 꽤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강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주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테이크를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감정인데 텔레비전에 의해 유발된 거니까 유발된 감정을 생각해보자. 인듀스 유발하다, 유도하다라는 뜻이고 수동이죠. 그러면 친밀함과 익숙함은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허구적인 환경을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픽셔널은 허구적인. 아무래도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게 있으면 우리가 허구적인 환경을 좀 더 리얼하게 볼 확률이 높겠죠. 익숙하니까 나한테. 그래서 accordingly 따라서 대부분의 TV쇼들은요 설정이 된 거니까 수동이고 설정됩니다. A or B로 현재 시기 the present 현재로 설정되거나 B 어떤 시기인데 어디 내에 있는 시청자들의 기억 내에 있는 시간대로 설정됩니다. 뭐 시청자들의 기억 내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역사를 배워가지고 일제강점기나 뭐 조선시대가 존재했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억이라도 있으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 TV쇼의 시기를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죠. 현재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로 설정을 해서 친숙함을 느끼도록 해가지고
허구적인 환경이어도 현실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게. 조선시대 드라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유형이 되어 있기로 했습니다. 어떤 유형? with부터 끝까지. 우리가 익숙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 또한 우리가 친숙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밀함과 익숙함은 가목, 의미상주어, 진주어고, 우리가 상상의 이야기를 현실의 진짜의 이야기로 인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게 나한테 익숙하니까 더 리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 뭐와 같은? 폭력이 TV에서 보여질 때와 같은 다른 상황에서, circumstance는 상황이란 뜻이죠. 그 상황에서 친밀한 변수, variable 변수죠. 친밀한 변수는 감정적인 강도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강도를 높인 거죠.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친숙한 등장인물이나 환경 시기로 설정을 해가지고 친밀함을 높여서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게 했고, 그거 좀 반대로 TV에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때, 그럴 때는 그 친밀함의 정도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강도를 줄이는데 사용이 되는데, 친밀함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감정적인 강도를 낮추는, 그 폭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덜 폭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자, 텔레비전 오락물은 사회적인 문제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포함한? 폭력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기, 또 다른 장소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고요. 우리가 보게 합니다. 뭐를? 이러한 허구적인 등장인물들이 뭐 하는 걸 보게 해요? 해결책에 대해 찾는 걸 보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또? 배경에서. 어떤 배경? 우리의 자신과 떨어진, 안전하게 멀어진 배경에서. 자, 지금 렛의 사용동사로 이제 렛의 목적어 보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watch라는 지각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와 똑같은 시기와 장소에 두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장면을 나타낼 때는 우리랑 좀 거리를 둔, 폭력과는 좀 멀리 떨어진 안전하게 느껴지는 배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그 허구적인 등장인물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좀 폭력이 거리가 멀게끔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동시대적인 배경에 놓일 때, 컨템포러리는 동시대적인 배경에 놓일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바이올런스 가리키고요. 누구와 누구? 경찰과 범죄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경찰과 범죄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거입니다.
이것도 바이올런스가 되고요. 제거가 되는 거니까 수동이고, 뭐로부터 제거돼요? 선량한 시민의 삶에서는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떨어진, 마치 그냥 경제가 범죄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친밀함의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변수를 넣어서 제거된다라는 말에 동의어랑 반의어 써볼게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걸 통해서 감정적인 강도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해가지고 변화가 있었죠. 어떤 건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어떤 거는 좀 멀리 떨어져 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친밀함이. 핵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다음 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 나오고요. 너의 글로부터 청중을 얻는 것은 포함합니다. Not only, 그러니까 not just A, but also B.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뭘 보장해요? 접속사 대절을. 목소리는 resonate, 밑에 나오죠. resonate. 공명하다. 목소리는 공명한다고. 누구와 함께? 너의 의도된 독자들과 함께. 공명한다는 건 울려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발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목소리를 내가 전하고 싶은, 그 글을 전하고 싶은 독자들과 함께, 독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걸 보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청중을 얻어낸다는 것은, 얻어내려면 보이스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이스가 울려 퍼지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예시를 드는데, 기업가들은 이해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브랜드냐면 대부터 competitors까지 묶어주고 브랜드를 수식하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저기 보호가 하나 더 나온 형태고, 그들이 기억할 만하게 만들 브랜드 또는 그들의 경쟁자와 구별되게 만든 브랜드를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뭐뭐와 구별된. 본인들이 성공하려면 브랜드를 만들 때 기억할 만한 해야 되고, 경쟁자들과 구별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고요. 다음에 분사구문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이끕니다. 어디로? 그들의 상품이나 제품으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마치 그래서 청중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성취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근데 기억할 만하고 경쟁자와 구별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성취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함으로써?
by부터 문장 끝까지 함으로써 A, B, and C예요. 핀포인트는 정확히 찾아내다. 정확히 찾아냄으로써 그들의 타겟 청중을, 그리고 만들므로써 독특한 가치 제안, 프로포지션 제안. 우리 브랜드만의 유니크한 가치를 제안하는 거를 만들므로써,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취한다. 소비자들을 이끄는 것까지 한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청중을 얻는다는 건 일단 목소리를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업 내에서, 기업가 예를 들었을 때 기업 내에서 목소리를 찾아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독자들 또 소비자들에게 울려 퍼지게끔까지 보장을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예시로 좀 다시 찾아보면 결국 브랜드를 만드는 거, 근데 기억할 만한 하고 경쟁자와 구별되도록 만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finding a voice, 목소리를 찾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울려 퍼지게끔. 이 부분이 공명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야 이제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 이 밑에 문장이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resonate with your readers,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그 기업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그 글에 대한 내용, 라이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학자들이 초기에는 이러한 기업가적인 개념이 낯설게 여겨지는 걸 낯설게 여기지만, find의 목적격 보호고요. entrepreneurial은 기업가적인, alien은 낯설게 여겨지는. 당연히 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낯설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실제로 비슷한 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들 스스로를 차별화할 때. set apart는 무엇을 차별하다. 그들 스스로를 차별할 때 어디에서? 그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engage in은 뭐를 수행하다.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보자. 전형적인 문헌 검토를 고려해보자. 그리고 문헌 검토와 동기 부문을 고려해보자. 리터러처가 문헌, 리뷰가 검토.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의? 그 학술 논문에, 스콜러리 학술 의뢰 형용사고 아티클은 논문. 학술 논문의 그 동기 부문과 문헌 검토를 고려를 해보세요. 목표는 뭐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백을 기존에 있는 연구에 강조를 하고 포지션, 자리를 잡자. 누구의 자리? 뭐의 자리? 그 스스로의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로써? 어느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후부터 areas까지 묶어주고, 이러한 간과된 영역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
그 스스로의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이 기존의 연구에서 존재하던 공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간과된 영역. 전형적으로 우리가 문헌 검토를 하고 동기 부분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그거에 대한 목표는 뭐예요? 이 기존의 연구는 이런 게 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finding a voice의 과정이죠. 보이스를 찾는 과정. 그럼 내가 그게 어떤 영역인지 안 다음에 그런 간과된 영역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게 의도된 독자들에게 공명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청중을 얻는 gaining an audience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장. 그 도전은 누가 제안하기를? 라바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기를 그 도전은 not just A but also B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되는 목소리를 기르는 것에 있다. distinctive는 구별되는, cultivate는 기르다. 어떤 목소리?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소리는 정말 저자와 같구나. 정말 저자가 말하는 의도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별되는 목소리를 기르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단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은 독자들이 이건 정말 이 독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구별되는 이야기를 기르는 것까지가 그 학자의 라이팅이라는 거죠. 학자가 글 쓰는 게 학자가 마주쳐야 하는 그 라이팅의 챌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냥 일단 목소리를 찾는 과정인 거고요. 그게 이제 독자들이 울려 퍼지는 거죠. 이게 진짜 학자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이래서 청중을 얻을 수 있다. 다음 문장. Each of us는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한대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Balance A with B.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 너의 아이디어의 표현과 그 유니크한 목소리의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 답은 lasting이고요.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누구에게? 청중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유니크한 목소리의 개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만 막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막 유니크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개발시키고 유니크한 그 개발시킨 걸 통해서 지속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청중에게 그것까지 다 그 둘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청중을 얻기 위해선 그 라이팅의 청중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핵심 문장은요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hile 문장 있죠? while 문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리조넌스는 아까 리조네이트의 명사형이에요. 공명과 함께하는 글쓰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보면 답은 intentionality였고요. 인간 심리학과 교육계, 심지어 몇몇 동물 연구자들까지도 인간 심리학과 교육계에서는 against 뭐뭐에 반대하는, 대항하는, 뭐에 반대해 왔습니까? 가르치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왔습니다.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가르치기라는 걸 언급하는 걸 반대해왔대요. 인간 심리학 교육계에서는 심지어 몇몇 동물 연구자들까지도 뭐 할 때? 묘사할 때 동물에게서 사회적 학습이라는 걸 묘사할 때 가르치기라는 거는 사실 없어. 동물한테는 가르치기라고 할 게 없어. 심지어 그걸 동물 연구자들도 그렇게 몇몇이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로 가르치기는 imply, 수반하기 때문이야. 포함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포함하기 때문이야. 의도성이란 얘기는 내가 내 아이를 가르쳐야겠다 라는 이 생각, 즉 의도죠. 이 의도가 있어야 가르치기가 가능하다. 근데 동물이 과연 인간보다 IQ가 낮은, 지능이 낮은 동물이 그런 의도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기라는 걸 실행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성이라는 건 가르쳐야겠다는 이 생각, 이게 또 뭐예요? 의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가르치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동물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냐. 누구에게서? 본보기의 일부에서. 모델은 그러니까 엄마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은 그래서 본보기. 그런 엄마나 뭐 아빠나 그런 동물에게서, 암컷이나 수컷에게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걔네가 엄마 아빠가 애를 가르치냐, 동물이. 사실 그래서 그건 또 측정하기 어렵죠. 동물에게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엄마가 본보기인가? 아빠가 본보기인가? 이렇게 측정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되게 가르치는 건지 안 가르치는 건지 구분 잘 안 될 거고.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에게서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뭐 사회적 학습, 같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학습을 묘사할 때 가르치기라는 걸 언급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라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동물인지 공동체 내에서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뭘 말하는 움직임? to say가 무브먼트를 꾸미고요. say는 접속사 대절을 목적어로 가지고 사실상 실제로 동물들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움직임이 근데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가르치기를 하는데, 동물이? 이런 의문이 드니까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숙련된 개미는요, 행동을 합니다. 뭐뭐를 수행하다.
행동을 하는데 뭐라고 불리는? 텐덤 러닝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 텐덤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요. in which부터 choice까지 묶어주고 in which가 텐덤 러닝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숙련된 개미고요. 숙련된 개미가 그들의 몸을 누구와 접촉시켜요? 너비스는 초보자 개미의 몸과 접촉시키는 텐덤 러닝이라는 행동을 하더라. 근데 뭐 하면서? 그들이 lay down 흔적이나 자취 같은 거를 남기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남겨요? 화학적인 흔적을 남기면서. 여기서 그들도 똑같이 숙련된 개미고요. 그 숙련된 개미가 그 초보자 개미한테 화학적 흔적을 막 묻히면서 텐덤 러닝이라는 행동을 한대요. 근데 이게 추측하기로는 신입개미의 그 루트 학습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동물도 개미도 서로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사 삽입구고요. 뉴커머는 신입개미. 그 신입개미가 그런 화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루트 러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르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요, 범고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killer whale이 범고래라는 뜻이에요. 범고래들은 또한 반복합니다. 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합니다. seal은 물개라는 뜻이죠. 누구 앞에서? 그들의 자손 앞에서. 가끔은 뭐 없이 물개를 죽이지도 않고서 그냥 그 기술을 보여준대요. 그 사냥하는 기술을 자손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연구자들이 물어보도록 이끌었습니다. 뭘 물어봐요? 왜 그들이 반복적으로 물개를 잡고 놔주는지를, 이게 궁금한 거죠. 아니 왜 잡아놓고 먹지도 않는데 또 왜 놔두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걸 본 연구자들이. 만약 그들이 그것을 먹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면,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뭘 고려해보면 에너지 예양. 그들이 소비를 했던 그 에너지 양을 고려해보면 필요성이 있었다. 어떤 필요성? 투부터 리즌, 타당한 이유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였고,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왜 그렇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고, 그 타당한 이유는 곧 뭐였다? 가르치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죠. 애들한테, 자기 범고래 애기들한테. 결국 그래서 동물들도 가르치기라는 걸 하더라 라는 얘기였고요. 에너지랑 데이 사이에 있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정리 작성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문장까지 뽑아보면 방금 문장 삽입으로 뽑았던 문장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